네, 코스피가 다시 2200선을 내줬습니다. 나스닥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 증시 부진의 여파에 힘없이 무너졌는데요. 좌절한 투자자들은 하나둘 증시를 떠나고 있죠. 도대체 바닥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증시는 쉬었습니다만 미국 나스닥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잠깐 증시가 쉴 때 미국 증시 어떤 악재가 좀 추가된 게 있습니까? 뭐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나왔는데 예. 이제 30년의 최저가 나왔습니다. 이제 실업률.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제 시장은 고용이 너무 좋으니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자극을 할 거라 연준은 좀처럼 긴축 정책을 풀지 않을 거다라는 걱정들이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를 또 한번 크게 타격을 좀 입혔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 쉬는 동안에도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조금 더 위험해지면서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제 200만 달러 감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 특히 유가가 또 다시 배럴당 이제 90불대로 올라가면서 뭐 저희 수입을 많이 하는 저희 원유를 수입을 많이 하는 저희 국가들,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또 좀 악재가 생겼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예. 세 번째는 뭐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 때문에 뭐 개별 기업에 대해서 따로 협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악재가 3개씩이나 뭐 기존에 있는 악재에 추가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중국에 금지하는 거, 반도체 장비라든지 특정 첨단 반도체 칩 수출하는 걸 막는다든지 이런 조치에 지금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미국하고 중국 반도체 기업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당장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중국 반도체 굴기, 반도체 산업의 어떤 성장을 틀어 막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결국 이러한 조치들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이 패권 경쟁 과정에서 뭐 미국 기업들일 수도 있고 뭐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저희 한국 기업들도 결국 일정 부분의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결국 칩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에는 어느 정도, 주가에는 두 회사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을까요? 사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중국이고요. 그 한국의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외국 기업들은 별도로 심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실 직접적인 영향이 크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당장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저희 삼성전자 공장이나 SK 하이닉스 공장이 중국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투자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제품이 뭐 예를 들면 그 중국에 수출한다라든가 이러한 어떤 교역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앞으로는 더 이상 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계속해서 좀 남아 있을 거라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악재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 3분기 잠정치를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잖아요.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피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 어느 정도 안 좋아질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20% 내외 정도로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 정도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30% 가까이 30%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고 사실 LG전자도 최근에 약간 그 기저 효과를 빼면은 거의 한 20-3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첫 단추를 끼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원달러 환율이 한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 단에서는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0% 가까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 뭐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기업 사이즈가 적다거나 또는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좀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예상은 한 20% 내외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익이 한 20-30% 이상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처럼 전체적인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이제 20-30% 나빠진다. 그러면 이 주가라는 게 이익에 거의 뭐 비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익이 나빠질 것으로 이 추정이 된다면 이 전체 주가 수준도 훨씬 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겠네요. 사실 이 주가라는 게 되게 이 좀 그 생물과 같아서 이렇게 기업 이익이 안 좋아지지만 예. 또 이게 정말 이익의 어떤 바닥이 조금 더 가까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게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지만 앞으로도 한참 더 나빠질 거다라고 하면 주가가 더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저희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2.8%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수출 같은 경우는 좀 더 나빠질 여력이 남아 있는데 주식시장은 사실 그렇게 수출이 좀 더 나빠질 수 있던 것까지도 반영을 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분명히 이제 기업 이익이 좀 더 줄긴 하겠습니다만은 코스피의 추가 하락은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2,100 수준의 어떤 코스피는 예. 이렇게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나빠질 것도 상당 부분은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저희의 추정에 따르면 코스피 한 2,100 정도의 주가라고 하면은 내년도 기업 이익이 0이다. 그러니까 올해 기업 이익이 좀 나빠지고 있지만 내년도 기업 이익도 늘지 못한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반영한 레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의 코스피 2100 수준이라면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0%, 영업이익이 올해와 같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것까지도 반영한 반영한 정도의 것이다.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경기가 더 나빠지고 예.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면 조금 더 나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기대들이 많이 좀 악재들을 반영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추가 하락의 폭은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이익이 이렇게 줄고 뭐 내년 이익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가정할 때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당 순이익을 감안하면 그러면 한 2,100 정도가 유지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 선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가까이 빠졌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20-30% 이상 빠지는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한 5에서 10% 가까이 정도의 어떤 하락의 여지로 하락의 여력은 그렇게 제한적일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그 시각이 좀 많이 다르겠지만 미국 네. 시장도 추가로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 의견이 많이 분분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의 하락, 우리 시장의 하락세 어느 정도쯤 기간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면 대체로 멈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기간으로 보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이런 하락세가 좀 진정될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2년 내 최저치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 위에 있는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코스피 2,100 정도 수준이 예.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터지고 주가가 올랐던 걸 다 지금 토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저희 한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만약에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졌을 경우에 나빠질 여력들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그 기간은 사실 저희가 좀 판단하기 어렵긴 합니다만은 예. 결국 이 주식시장의 지금 최근에 가장 관건은 미국의 긴축 정책이 언제 완화되느냐, 언제 변화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뭐 지금 계속해서 어떤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11월 FOMC 11월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75bp를 계속 올리기는 쉽진 않을 걸로 좀 보여져서 적어도 11월에서 12월 FOMC 사이인 연말 그리고 12월 FOMC 이후인 12월이나 내년 초 정도 요쯤에는 그래도 추가적인 긴축에 따른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 압력은 더 이상 확대되진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11월 연준은 0.75%포인트 올릴 것 같은데 올해 한 번 더 남은 12월에는 0.75%포인트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증시 하방 압력은 연말 연초쯤에서 이제 멈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락의 여력이 더 있다, 폭이 있다면 우리보다는 좀 더 클 것이다. 네. 예. 시장의 어떤 저 전망대로 과일지 좀 지켜볼 텐데요. 우리 시장 요즘 상당히 뭐 주식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동안 많은 그 개미들이 참여했다가 워낙에 주가 하락이 크니까 특히 요즘에 카카오 계열사들이 일제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그룹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개별 회사 하나하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그 어떤 개별 기업의 문제나 개별 기업사의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 또는 이커머스 기업들의 어떤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좀 큰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그 자회사들이 되게 상장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자회사 카카오뱅크, 동시 상장, 게임즈라든가 이렇게 많이 상장을 하면서 사실 이 카카오라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가치를 실현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지금부터는 더 이제 그 카카오라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 평가를 더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사실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지금 인터넷 비즈니스 또는 이커머스 비즈니스의 어떤 핵심은 결국 광고와 그다음에 어떤 전자상거래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 기업들이 광고를 더 많이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 굉장히 그 인터넷 거래가 굉장히 좀 급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약간 좀 더 추가적인 어떤 확장에 있어서 한계를 분명히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동안에 상장을 많이 해서 이익 실현을 많이 해나온 카카오에 대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카카오 계열사의 자회사 이제 동시 상장을 말씀하셨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도 뭐 게임 회사 하나를 자회사 동시 상장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그 주주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그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상장을 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성장을 위한 어떤 밑바탕을 깐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그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가격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또다시 이제 추가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 뭔가 어떤 주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나 그 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좀 그 폄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11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예상을 하셨고 그에 앞서서 우리 하는 금통이 내일입니다. 네. 이제 뭐 지금 0.5%포인트 빅스텝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리 경제 상황, 물가, 경기 둔화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뭐 최근에 이제 저희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52bp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좀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50bp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 계속해서 긴축적으로 그리고 금리의 상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희만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도 당연히 이제 빅스텝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빅스텝을
안 하면 오히려 증시에 조금 부담이겠네요. 빅스텝을 하면 내일 증시에 별 충격은 없을까요? 보통 이렇게 그 25bp 또는 52bp 금리 인상을 할 때 예. 저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PER이나 이런 지표들이 한 2에서 3% 정도 하락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50bp 인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반영할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금통위 이후인 11월에 금통위에도 또 50bp를 할 거냐 아니면 25bp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1월에도 50bp를 하게 되면은 사실 시장은 조금 더 후퇴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25bp 정도로 그냥 미국을 따라가는 정도로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의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일 금통위에서 0.5%포인트 올린 다음에 11월에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증시 영향이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내일 좀 지켜보겠습니다. 주한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이었습니다. 팀장 고맙습니다.